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이 오는 6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토지 보상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양주 광적 군헬기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주민 200여 명과 국방부 앞에서 군헬기 배치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미 2사단 야간 헬기 훈련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 2사단은 지난 15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의정부 도심 상공에서 야간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밀락지구에서 도봉산역을 잇는 10-3번 직통버스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버스 증차 요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이 오는 6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체 행동에까지 나섰는데요. 관련법마저 주민들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상곡동 복합문화단지 조성 부지입니다. 축구장 87개를 합친 크기의 이곳은 호텔과 아웃렛, K-팝 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는 4,800억 원. 의정부시의 향후 100년 먹거리로 기대를 모으는 대형 사업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의정부시는 박상하라! 박상하라! 사업 부진의 토지주 80여 명이 보상권 문제를 제기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변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상가 통보입니다. 이 보상금으로는 주변의 어느 토지를 대토조차 할 수 없는 금액으로. 마을 주민 도명식 씨는 지난달 감정평가 통지서를 받고 매일 밤잠을 설친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지금 평당 한 500 정도 갑니다. 그 고산초등학교 옆으로 이렇게 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송우리, 포천 이럴 때 절대 가도 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시행사의 이주 대책도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지나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게 주고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가치가 1억 원이 넘는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주민들은 시세에 부합하는 토지 보상이 나올 때까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합문화단지 사업은 도시개발법이 아닌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법으로 추진돼 보상 협의가 안 돼도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의정부시는 보상가 책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서 절차를 다 진행한 거니까 거기서 추천한 평가사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법인 측에서 평가사 1명,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천한 평가사 1명 다 공평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차례 보상 협의를 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6월쯤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런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 광적 군헬기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18일 국방부에서 군헬기 배치 반대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집회는 대책위원회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방부 정문에서 현수막과 확성기, 피켓 등으로 헬기 부대 배치 부당성을 항의하고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양주 광적 군헬기 반대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양주시 광정면에서 삭발식과 헬기 모형 화형식 등 1, 2차 집회를 진행했으며 현재 천막 농성과 함께 28개 단체가 매일 돌아가면서 군헬기 부대 예정지까지 항의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미 2사단 야간 헬기 훈련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안병영 의정부시장은 데니스 맥킨 2사단장에게 전화해 유감을 전하면서 야간 훈련을 자제하고 훈련을 하더라도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2사단은 지난 15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30분까지 아파치 헬기 4개를 도전해 의정부 도심 상공에서 야간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놀란 시민들은 밤새 헬기 소음에 시달렸다며 의정부시와 소방서 등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미 이사단은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경기도와의 한미협력회의에서 헬기 고도를 높이고 항로를 도심 외곽으로 우회하기로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시가 밀락지구에서 도봉산역을 잇는 10-3번 직통버스를 신설해서 운영합니다. 이는 기존 10-1번과 10-2번 버스 증차 요금 인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시는 또 양주에서 서울 잠실까지 가는 G1300번 버스를 이달 중 2층 버스 1대, 다음 달 대형 버스 2대 등 모두 3대를 증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15분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잠실까지 가는 광역버스 8대를 배차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두고 인접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포천 출신 자유한국당 김영우 국회의원도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지난 15일 국립수목원장과 만나 수목원에서 수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목원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에는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 국립수목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오전 2시 연천군 백항면에서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 50만 장과 1달러 지폐 3,000매, 소책자 1,000권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으로 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주시는 오는 27일 2019 양주 해암사지 왕실축제를 개최합니다. 3만 5천여 평 부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태조 이성계 어가 행렬과 각종 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태조 이성계가 마음의 안식처로 삼은 치유의 궁궐 해암사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를 통해 관람객들의 마음도 즐거움으로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불이 났을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치중했던 기존 인식을 대피 우선으로 전환시키는 홍보를 진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소방서는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을 화재 발생 시 우선순위를 잘못 인식해 대피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며 홍보 활동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2019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며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도 포함됩니다. 단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와 최근 3년 이내 같은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4월부터 8월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시공업체에서 신청 가구에 직접 방문해 에너지 진단을 통해 지원 내역을 확정하면 올해 말까지 설비 지원이 완료됩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에 따른 묻지마 살인으로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날로 늘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의 묻지마식 범죄, 이정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묻지마식 잔혹범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여고생이 초등학생을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에는 인천 부평의 한 편의점에서도 한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는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시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식 범죄에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팽배합니다. 무섭죠. 떨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또 당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 놓고 나오지를 못하고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고 세상이 무서우니까. 세상이 너무 살벌해져갖고. 최근 발생하는 반사회적 묻지마 범죄는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역시 피의자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다수의 강력 사건에서도 조현병의 심각성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현병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심리적인 병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요즘은 뇌 기능의 변화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으로 해결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꼭 약물 치료를 반드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만여 명.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5년 전 이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날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4월 16일 오후 3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사이렌이 안산 전역에 울렸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다시 돌아온 5번째 봄.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한 5주기 기억식이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있던 화랑유원지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시민 등 5천여 명의 추모객이 참석해 노란 리본으로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저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완전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추모가 이루어지고 가족이자 친구였던 304명의 희생자에게 보내는 편지와 합창 등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당시 생존자인 장혜진 학생의 편지엔 고개 숙여 흐느끼는 참석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아직도 밝히지 못해 그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달라진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넋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청사의 세월호기를 개양하고 이달 말까지 추모의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관리 용역원을 위한 휴식 공간을 확대합니다. 이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33개 아파트 단지에 관리 용역원을 위한 지상 휴게실과 냉난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방역 홍보를 강화하는 등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이 병에 감염됐을 경우 고열과 함께 돼지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방역을 위해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했을 경우 최소 5일 이상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 소시지 등 축산물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 관계자는 양돈 농가는 소독과 차량 통제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가축이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제2차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문의 경우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개발비 지원의 경우 브랜드와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2019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오는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도내 30개사를 인증할 계획이며 인증 기업에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40개 항목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도는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내 기업 30곳에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전점검 내용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승강기를 허술하게 관리해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간 도내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해 모두 3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도는 허위로 점검한 뒤 기록을 조작한 4건에 대해 업무 정지를 내리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주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개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불법 주정차에 해당합니다. 신고자는 차량 번호가 잘 보이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합니다. 앱을 통해 신고될 경우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지금보다 800원이 오른 3,8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도는 지난 1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의회가 지난 2월 의결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도는 시행 시기는 더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미래형 상상학교 모델 개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래형 상상학교 진행사항 보고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미래형 상상학교는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학교 공간 재구성에 초점을 맞춘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모델 추진 방향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역별로 학교폭력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할 학생지원센터는 교육청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에서 15일부터 운영됩니다. 해당 센터는 행정지원부터 갈등조정 자문단 운영과 학생 사후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계절의 흐름이 한 달 이상 앞선 것 같습니다. 햇살도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봄 햇살과 함께 기온이 영상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은 따뜻하지만 대기질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는 무척 따뜻하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초여름 날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영상 23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날이 계속 건조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험도 높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